location.host 자, 아시겠나요? document.write를 썼더니 i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여기에 같이 나왔죠. 그리고 host가 나오고 hello 자바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 host가 과연 뭔지 여기에서 객체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ost가 아니라 location이죠. 자, location 객체, location도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location 객체를 열어보게 되면 여러가지 속성값들이 있죠. location 객체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host name, href, origin, path name, port, protocol 뭐 이런 것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이 특징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호스트하고 호스트 네임 같은데 다르죠. 얘는 로컬 호스트만 있고 얘는 로컬 호스트하고 콜론에 8080까지 있습니다. 로컬 호스트에 콜론 8080. 자, 뭐가 다를까요? 콜론에 8080이 다른데 이 8080은 밑에 있는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를 입력할 때는 콜론을 주고 8080을 입력하죠. 자,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그리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호스트는 호스트 네임에 포트가 같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href는 이 주소창에 나와 있는 주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HTTP의 경우 앞에 HTTP 프로토콜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것은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숨겨준 거고요. 실제로 다른 브라우저에서 보시게 되면 HTTP부터 시작하는 이 href 주소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은 이 주소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 곳에 홈페이지 가장 최고 상단 주소를 반환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가 있고 이 패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리진에서 이 웹사이트에서 어느 경로로 들어가 있느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패스, 즉 경로죠. 이 웹사이트의 경로. 자, 요거 두 개를 오리진 더하기 패스 네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href와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콜. 그러니까 아까 그 호스트 네임과 호스트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이 호스트는 호스트 네임 더하기 포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프로토콜까지 함께 하게 되면 오리진이 되게 되고요. 그 오리진에 패스 네임까지 하게 되면 href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태틱, 정적인 웹페이지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간혹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형식은 이 주소 맨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요. 파라미터 키값 그리고 이퀄 표시를 하고 value 이런 형태로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나열을 하는 구분자는 %입니다. 자, 이렇게 파람 2번은 value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search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search가 안 나오죠. 새로 고침을 하면 나옵니다. 이 값은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라미터는 패스 네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패스 네임 더하기 서치를 했을 때 정말 패스 진짜 중요한 패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진 더하기 패스 네임 더하기 서치를 하게 되면 href 값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document.write에서 자, 프로토콜 하고요. 그리고 호스트 네임.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URL을 세분화해서 따로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따로따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location.protocol 하고요. 요거 두 개 넣고요. 슬래시 호스트 네임, 그리고 콜론 넣고 포트, 그리고 슬래시 넣고 패스 네임. 슬래시는 없어도 되고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href를 직접 이렇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줄 바꾸기를 해서,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오류가 나네요. 예, 구분자가 빠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군요. 네, 지금 보이시죠? i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로컬호스트, 여기 로컬호스트부터 쭉 URL이 위아래 똑같은 URL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이 리로드를 넣어놔서 계속 새로 고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리로드를 한번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우선 빼서, 자, 무한 새로 고침 되는 것을 멈추고요. 자, 이번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버튼 리로드. 자,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두 개는 필요 없죠. 자, 여기에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객체를 한번 모아서 담아보죠. my functions는 객체고요. 이 객체에 자, 리로드 functions니까 펑션들이 담기겠죠. 자, location.reload입니다. 로케이션 객체가 가진 함수인데요. location.reload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로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onClick 이벤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onClick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가진, 즉 브라우저가 가진 이벤트 객체입니다. 하지만 브라우저만 가진 게 아니라 브라우저 하위에 있는 객체들이 거의 대부분 상속을 받고 있어요. 특히 HTML 엘리먼트들 같은 경우에 다큐먼트 안에 들어가는 이 객체들은 onClick 이벤트를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onClick이라는 속성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onClick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my functions. 제가 만든 리로드가 여기 있군요. 리로드.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로드가 발생되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클리어 시키고요. 리로드 버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깜빡깜빡하죠? 자, 요 버튼을 보시면 아마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버튼, 이게 지금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굳이 뭐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한다면 F5 버튼을 누르거나 Ctrl R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 고침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도 새로 고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리로드가 아닌 또 다른 로케이션이 가진 리로드가 아닌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여기서 먼저 기능을 만들어 보고 자, replace라고 하는데요. location.replace. 자, 얘는 특이하게도 스트링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링 형태의 객체를 받고 있는데 이 스트링은 무슨 스트링이냐? URL입니다. 이 replace, 즉 고치는데 변환하는 거죠. 주소를 바꾸는데 어떻게 어디로 바꾸느냐? 이 str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로드 같은 경우에 특정한 브라우저에서는 새로 고침이 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리로드를 사실은 리플레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자, 우선 URL을 넘기는 것을 한번 직접 보시죠. 리플레이스 장소를 변경합니다. 자, my functions.replace 주소를 네이버로 해볼까요? 구글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레이스 버튼이 생겼죠. 리로드 하면 새로 고침이 되고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아이쿠, 주소가 이상하게 바뀌었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 실수입니다. www.google.com 이렇게 하면 주소가, 요것은 호스트 네임이죠. 프로토콜부터 다 쳐주셔야 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 구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리플레이스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주소입니다. 자, 조금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 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는 바뀌는 게 없죠. 자, 리플레이스도 바뀌는 게 없죠. 자, 요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에 리플레이스는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를 바꿔줘요. 이 상태를, 지금 현재 히스토리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현재 위치를 히스토리에서 갈아 끼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로드가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location.replace를 location.href로 location.href 현재 주소죠. 현재 주소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얘가 아니죠. 자, 리로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브라우저에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 replace는 주소를 바꿔줍니다. 하지만 이 주소 바꾸는 것을 현재 주소로 하게 되면 이것은 리로드와 같은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location.href에다가 값을 직접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로드 말고 replace에 이걸 넣어보죠. 자, replace에 주소를 replace로 안 하고, 자, location.href에 직접 값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직접 값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앞으로 버튼이 있죠? 앞으로 버튼. 이렇게 뭐 여러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플레이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갑자기 앞으로 버튼이 다 사라졌죠? 앞으로 버튼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주소를 옮긴 것으로 간주를 해요. 링크를 타고 간 것처럼. 자, 뒤로 가면 이렇게 뒤로 조금 전에 있던 페이지가 기억되어 있죠. 리플레이스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그냥 URL 이동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준다면 뭐 고 URL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location.href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그 URL은 굳이 뭐 따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하여튼 리로드, 리플레이스 그리고 href에 직접 값을 주는 거, 자,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아셨죠? 네, 로케이션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했으니까 이번엔 히스토리를 보죠. 자, 히스토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심플해요. 히스토리 랭스. 자, 몇 개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3개죠. 자, 3개인가 볼까요? 하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 자,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있어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까지 히스토리는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뒤에 2개가 있죠. 현재 페이지까지 3개죠. 자, 프로토타입 여기 보시게 되면 몇 가지 함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back, 그리고 forward, go, push state, replace state,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거 go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history.go. 자, history.go를 볼까요? 자, history.go. 자, history.go는 이제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이렇게 하게 되면 history.back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그냥 1 이러면 forward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앞으로 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 양수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히스토리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히스토리를 잘 사용하지 않죠. 예, 뭐 히스토리 객체까지 오늘 진행을 했고요. 제가 강의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뭐 오늘 다 다루지 못한 쿠키라던가 뭐 타이머 관련된 어떤 함수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빠지는 거 없이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그 시간에 못하면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이라도 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늦어지는 강의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